26장 매크로와 선행 처리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5장까지 내용을 사실 이제 25장까지 배우면 이제 C 언어의 중요한 파트는 거의 다 봤다고 보면 돼. 이제 26, 27에서 볼 거는 이제 약간 좀 부수적인 내용, C 문법 자체 내용보다는 이제 좀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의 메모리 동적 할당 부분을 우리가 잘 통과했으면 이제 C 언어 공부를 거의 마무리 지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26장에서 볼 거는 누구냐 하면 매크로라는 매크로 선행 처리기 이걸 살펴보는데 이건 누구냐 하면 우리 C 언어 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해요. 샵이 붙어 있는 것들. 샵해서 우리는 include clu include 누구 stdio.h를 include 시켜주라. 이렇게 할 때 앞에 샵이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해당이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얘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파일을 불러다가 현재 이 소스가 작성되고 있는 소스 코드에다 이걸 복사를 시켜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누가 처리해 주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을 해볼게요. 자, 선행 처리와 매크로라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까지 공부할 때는 이걸 우리 실행 프로그램 hello.exe를 만들어낼 때까지 과정을 우리가 그냥 hello.c라는 소스 파일에서 컴파일을 하면 hello.exe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컴파일을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 몇 가지 단계로 이게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칭해서 컴파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엄격하게 컴파일은 이 과정의 중간 단계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외의 단계들을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소스 파일을 이제 hello.c라고 해서 소스 파일을 작성을 했어.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컴파일이라는 걸 실행을 하면 첫 단계로 누가 실행이 되냐 하면 선행 처리기라는 이 전처리기 부분이 동작을 해. 이건 또 이제 컴파일러처럼 일종의 소스 코드를 해석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얘가 처리를 하는데 주로 얘는 누구를 대상으로 처리를 하냐 하면 소스 코드 안에 샵이 붙어 있는 문장들을 읽어다가 번역을 해서 새롭게 소스 파일을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켜줘. 그래서 이 선행 처리기를 지나고 나온 걸 우리는 이걸 hello.c-라고 해볼게. 이렇게 해서 C 소스를 이제 누구? 샵에 붙어 있는 include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define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석을 해서 복사할 건 복사해주고 지정해 준 거는 지정된 값으로 다 변환을 시켜주는 거. 이게 이제 실제 컴파일이 이루어질 소스 파일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선행 처리를 거친 소스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걸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짠 해줘. 쫙 해주는데 이게 바로 exe 파일이 나오느냐? 그러지 않고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이게 이진 파일이긴 한데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게 나온대. 그러면 얘 이름은 hello.o라는 확장자를 이제 뭐 컴파일러마다 조금씩 OBJ로 나오기도 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거게 바로 exe로 가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메인 함수 안에서 내가 printf라는 함수를 썼다면 우리는 샵 include 에서 stdio.h를 include를 하긴 했어. 자, 근데 여기에는 printf의 사용법만 적혀 있어. 그 말은 이 함수의 선언 부분만
어떻게 뭘 받고 뭘 리턴한다 이런 정보만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실제 구현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건 이제 C 기본 라이브러리로 해서 LRV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 파일이.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썼다면 그 라이브러리도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include만 해서 여기에서는 누군가를 부르게끔만 만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실행 파일이 되려면 이게 몽땅 하나로 합쳐져야 돼. 그래서 링커라는 이 프로그램이 이러한 것들을 모조리 하나로 합쳐주면서 그리고 각각 운영체제마다 그 파일 포맷이 있어. 파일 포맷이 있는데 그 포맷에 맞춰서 실행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을 해내는 거지. 이 링크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내가 만든 hello.object와 그다음에 표준 함수 등의 오브젝트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 이 컴파일된 정보와 또 내가 다른 라이브러리를 포함했다면 그 라이브러리의 정보 라이브러리까지 같이 이렇게 하나로 몽땅 합쳐서 이제 새롭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이게 링커라는 프로그램의 역할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심플하게 그냥 컴파일 한번 탁 누르면 실행 프로그램이 쫙 가거나 중간에 컴파일 에러 하면서 뜨기도 했는데 가끔 보면은 링커 에러라는 게 뜬 적도 있을 거야. 그때는 이제 컴파일은 잘 됐는데 이를 링커 하나로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가 없어. 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에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전처리기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미리 한번 살펴본 거. 자, 왜 살펴봤냐? 우리가 오늘 여기를 집중해서 볼 거거든. 여기에서 처리하는 샵이 붙어 있는 이런 명령어들이 누가 있는지 키워드들 이것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라서 미리 선행 처리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어. 그리고 선행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include를 예로 들었는데 자, 이런 define이라는 또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런 정의를 해. define 정의한다거든. 정의를 해준대. 이 pi라는 이 글자를 이거와 동일한 걸로 생각하게끔. 그래서 pi라는 걸 이제 우리가 쓰면은 자,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이렇게 파이는 3.14야 라고 지정을 하고 나면 소스 코드에 이제 대문자 pi라고 해서 여기저기 원하는 위치에서 넣어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 놓고 나면 그러면 이제 전처리기를 컴파일 할 때 전처리기를 싹 통과하면 이 선행 처리기가 뭘 하느냐 하면 소스 코드에 있는 이 pi를 원래 이 값으로 다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는 사라지고 얘의 줄은 사라지고 그리고 pi 있는 자리에는 이 값들이 쏙 들어가서 이와 같은 코드로 바뀌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치환을 시켜주면 우리는 이제 이 코드가 컴파일의 대상이 들어가서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게끔 한다는 거지. 그래서 define이라는 것도 지금은 값 하나만 이렇게 대체를 하게끔 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법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바로 다음 절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